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벌써 오늘로 11번째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하루 10분이라는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단순히 10분, 오늘 하루 10분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제목, 자아가 잘 형성된 사람의 특징. 민욱 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마음이 힘들어 정신과를 방문했다. 재력가인 장인은 결혼 당시 딸에게 아파트를 사주었고 결혼 후에도 다달이 용돈을 줬다. 아내는 민욱 씨가 벌어오는 평범한 회사원 월급에 만족하지 못했고 부모의 돈을 받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지라 직장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을 하면 신경질을 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연애할 때는 아내가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자신만만한 이기적인 성격이었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다. 아내는 중요한 집안일에 대해 남편을 빼놓고 친정과 의논했고 별다른 일이 없이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친정에 가서 한 달 가까이 살다가 오는 일도 흔했다. 장인은 까짓것 이혼하면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오히려 부부싸움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다. 민욱 씨는 아내와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문화적 특징 때문인지 한국 사회에는 마마보이, 마마걸이 유달리 많다. 결혼을 해서도 본인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며 부모와 연합국가 체제를 유지하거나 식민지 상태를 유지한다. 마마보이 마마걸과 결혼한 배우자가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부모와 갈등을 빚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에는 자아 분화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독립을 설명한다. 보엔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에는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가 있다. 진짜 자아는 자신에 대한 신뢰나 확신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가짜 자아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변화된다. 자아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짜 자아가 잘 형성되어 타인의 말이나 행동, 감정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자아 분화가 안 된 사람은 가짜 자아가 대부분이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기에 자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타인의 애정을 갈구하는 데 사용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자아 분화를 보이는 사람은 경계성 인격 장애 환자들이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지키지 못해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토해낸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그대로 태도가 되는 사람들이다. 높은 수준의 자아 분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영웅이나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인생을 산 독립운동가와 위인이다.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직업적 영역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 관계 지향적 삶에서 벗어나라. 자아가 잘 형성되면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 욕을 먹더라도 나의 신념에 부합하는 행동 때문이라면 개의치 않으며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자기 확신이 뚜렷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자아 분화가 안 된 사람들은 정신적 독립이 되지 않았기에 자신만의 콘텐츠가 없다. 나의 시각,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이 없기에 타인의 시각, 타인의 가치관, 타인의 판단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이 공허한데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못한다. 내 인생을 타인에게 맡겨놓으니 항상 삶이 불안하고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인간은 남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있어야 행복하다. 스스로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하루하루를 나만의 콘텐츠로 채워 넣어야 삶이 성숙하고 풍요로워진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었다.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전기도, 수도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난 홀가분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하수의 생각임을 곧 알았다. 자연인들은 자연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며 행복을 찾았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한 나라, 한 성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진짜 자기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관계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남의 인생만 들여다보면 자신을 잃는다. 꿈꾸면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상상은 현실이 된다며 자기의 성공담을 풀어놓은 책들이 차고 넘친다. 자기 암시를 통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베스트셀러 시크릿, 유의 자기계발서이다. 그러나 시크릿의 법칙은 밝은 미래만을 꿈꾸며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한다. 무조건 다 잘되고 성공할 거라는 왜곡된 긍정으로 흐르기 쉽다. 내 입맛에 맞는 증거만 확대 해석하며 반대 증거는 축소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사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 비결을 꽤 구체적으로 풀어낸다. 매일같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역경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다. 끊임없이 준비해왔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을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 비결을 듣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쉬운 길을 택한다. 자기 암시의 세상에 사는 것이다. 노력은 하지 않고 다짐만 하는 사람들. 나는 유명한 슬로건인 나이키의 Just Do It과 아디다스의 Impossible is Nothing을 좋아한다. 이 문장들은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로건을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명심할 점은 내가 그 행위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 자신과 현실적 자신, 가능한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상적 자신을 너무 높게 그린다면 1차적으로 현실적 자신과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는 오류가 생긴다. 이 오류는 그 간극을 노력으로 메우려 하지 않고 의지나 다짐으로 메우려는 2차적 오류로 이어진다. 뼈를 깎는 노력보다는 꿈을 꾸면 되는 의지나 다짐이 100배, 1000배 쉽기 때문이다. 지방국립대를 졸업한 우식 씨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다. 공무원만을 고집하는 아버지 등살에 공무원 시험 준비만 6년째라고 한다. 내년에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단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냐고 물으니 역시 잘 모르겠단다. 얼마 전 군무원 시험에 합격한 동준 씨와는 영 다르다. 동준 씨는 군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합격했다. 동준 씨는 1년간 준비하고 처음 시험을 봤을 때 3점이 모자라 합격하지 못했다. 다음 해에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고 6회 공군 중 그나마 가장 사람을 많이 뽑는 육군으로 지원 분야를 바꾸었다. 육군은 강원도 산간에 발령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해맑게 울더니 곧 합격 소식을 전해주었다. 동준 씨는 자기 능력의 범위를 잘 파악한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현실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은 아름답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기에 해당 분야에 안착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잘 풀리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되기도 한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개발자의 삶을 꿈꾸는 것이 자신을 위해 좋고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서비스업이나 영업직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기획의 기재라면
콘텐츠 관련 업종에 몸을 담아야 성공이 빠를 것이다. 나의 능력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게 된다. 내 능력 범위를 파악하면 많은 것이 수월해진다. 의사들은 수년 기간 동안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는 법을 배운다. 내 능력 범위 밖의 환자일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나는 영역의 경우에는 다른 과의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할 것을 교육받는다.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을 고지하면서 현대의학의 한계의 환자에게 명확히 알려준다. 그래서 의사가 무책임하게 자신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금기다. 철저히 검증된 의학적 지식의 범위 안에서 환자를 살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나긴 의무 교육 과정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과목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잘 모른다. 자신에게 적합한 삶이 무엇이고 어울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도 없다. 단지 자기 계발서에 나온 남의 얘기를 들으며 나도 따라하리라 결심할 뿐이다. 성공한 자들의 노력은 애써 무시하고 결과라는 달콤한 열매만 부러워한다. 달리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우사인 볼트의 100m 신기록인 9초 58초를 목표로 해야 하고, 축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메시와 네이마르를 롤모델로 삼으면서 그들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달리기에 소질이 없는데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으려 한다면, 축구에 소질이 없는데 메시처럼 되고자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산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명예를 얻고 싶다고 무작정 뛰어들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저 남의 인생만을 들여다보는 촌극을 펼치는 것이다. 내가 뛰려는 트랙이 정말 내가 뛰어야 할 트랙이 맞는가? 내가 노력하면 그 트랙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가능한가? 나는 내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 트랙을 뛰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 냉철하게 따지고 분석하자. 자신의 분석과 판단에 확신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실전에 뛰어들자. 그리고 우리는 시크릿의 법칙을 믿고 싶어지는 순간을 경계해야 한다. 꿈과 상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